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 백내장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들어보셨나요? 비교를 해보니까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착용한 사람들에 비해 백내장의 위험도가 70%나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백내장 수술만 5,000번 13년차 안과 전문의 닥터 양성원입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최근 진료 건수가 3년 사이 20% 이상 증가했고 수술 건수는 4년 사이 무려 35% 이상 증가할 정도로 심각성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백내장은 노인성 질환이다 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최근 30, 40대 젊은 백내장 환자들이 수술을 받는 경우가 확연히 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백내장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백내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2014년 대만의 햇빛이 아주 강한 한 연안 섬에서 50세 이상의 지역 주민들 900명을 대상으로 태양 자외선에 대한 눈 보호 습관과 백내장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였는데요. 이곳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야외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분들이었대요. 그 중에 선글라스나 안경, 모자와 양산같이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착용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눈 보호구나 모자, 양산 중 그 어떤 것도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둘 중 하나라도 착용한 사람들에 비해 백내장의 위험도가 70%나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보통 피부를 먼저 신경 쓰셔서 선크림으로 끝내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타깝게도 눈에 선크림을 바를 수는 없잖아요. 저는 햇빛이 강한 날에는 되도록 선글라스나 안경, 양산을 꼭 쓰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근시가 백내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도 많았는데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근시가 있는 사람이 근시가 없는 사람보다 발병 위험도가 무려 2배가 더 높았다고 해요. 특히 고도근시 환자인 분들은 위험도가 더 높았는데 핵백내장의 경우 위험도가 3배에서 5배 정도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후낭화 백내장은 30% 이상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최근 젊은 분들 사이 고도근시 환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아직도 많은 젊은 환자분들께서 에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시다가 증상이 다 진행된 다음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백내장 수술이 훨씬 복잡하고 위험해져요. 그동안 망막박리나 다른 합병증 위험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근시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근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근시를 관리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역시 정기적으로 안과에 방문하셔서 검진받고 관리하시는 겁니다. 근시는 한 번 심해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고 초고도 근시로 넘어가면 실명 위험이 있는 질환에도 노출될 수 있어서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백내장 증상이 동반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백병원에 계시는 김동준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 결과를 보면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같은 또래의 비당뇨병 환자들보다 백내장 유병률이 약 5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보통 높은 혈당 수치가 눈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 때 백내장의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저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야채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걸 추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70% 이상 함유된 다크 초콜릿이나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맛있는 과일들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요. 아몬드나 호두같이 고소한 견과류들도 좋으니까 평소에 잘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어느 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아토피나 천식, 관절염처럼 염증성 질환 치료에 자주 쓰이고 효과가 굉장히 빠른 편인 약물인데요. 분명 효과가 뛰어난 약이지만 워낙 성분이 강해서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시거나 또는 과하게 사용한 분들에게 백내장이 발생할 확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요. 노화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백내장은 천천히 진행되는 반면에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백내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상생활의 스테로이드 오남용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토피 같은 피부염이 심해지면 너무 가려워서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자주 바르거나 많이 바르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천식이 조금 심해졌다 싶을 때 처방된 용량보다 더 자주 습입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강한 성분의 약물이라서 항상 의사가 처방한 조건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용량이나 사용 횟수를 임의로 늘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안과 검진을 좀 자주 받으셔서 백내장이 심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주자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미 백내장이 다 진행되고 나서야 증상을 겪고 후회하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데요. 눈 건강은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백내장으로 속상해하고 불편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적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 준비했습니다. 다른 백내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